Okay, now we'll begin the Dharma talk with Mungang S님. Let me introduce the Buddhist history of Mungang S님. 문광 스님의 연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n 2001, at Wandanga Hermitage in Hainsa Temple, he became a monk and served Kagan S님 as a teacher. 2001년 해인사 원당암에서 가간 스님을 원사로 출가하셨습니다. Obtained a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in Chinese literature from Yonsei University. 연세대 중문학과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After receiving a bachelor's degree in Buddhism from Dongguk University, he obtained a doctoral degree by studying the thoughts of Venerable Tana S님 a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동국대 불교학과 학사를 거쳐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타너 스님의 사상을 연구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In 2012, he won the third one-year academic award. In 2019, he won the first Tanner Academic Award. 2012년에는 제3회 원효 학술상과 2019년에는 제1회 탄허 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As of June 2024, he was currently serving as the research professor at the Buddhist Culture Institute of Asari Education at Dongguk University. 2024년 6월 현재 교육 아사리와 동국대학교의 불교문화연구원에서 HK 연구교수로 지금 재임하고 계십니다. Please give Venerable Mungang S님 a big round of applause when coming down the stairs. 문광 스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Now we'll invite Venerable Mungang S님 to the Dharma table and chant the Dharma talk chant. Please stand up already. 문광 스님을 법상에 모시고 법을 청해되는 청법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Now we'll pay respect to Venerable Mungang S님 by three bows. 그럼 문광 스님께 서서 3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1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We'll enter in a brief silent meditation.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관입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엄청나실까요?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아주 제가 회장이 전해주신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호응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오늘 국제포교사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 신심과 원력을 고취시키는 그런 말씀을 해달라 하는데 제가 물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이 열의를 가지시고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시겠다는 이런 원력을 가지셔서 저도 반갑고요. 여러분 아주 수위 찬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좀 PPT를 많이 가져왔어요. 140장이에요.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들을. 그래서 자리를 좀 첫 인사 말고는 이쪽으로 좀 옮겨서 제가 PPT를 보면서 막 넘겨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리모컨이 없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선이 되나? 준비를 하는 동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게 그 전원도 있다고 전원 빼고 저도 이제 한국 불교사를 전공하고 한국 불교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영어도 잘하시고 세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은 국제포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국제포교의 관심을 가진 수많은 많은 독자 여러분들 스님들께서 이제부터는 진짜 한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잘 아셔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가는 그 시대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한국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국제 포교를 하시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한국을 가장 잘 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불교뿐만이 아니라 한국학 전반에 한국 문화, 사상, 전통, 종교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제 아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미 저도 재작년부터 뭐 미국이나 이런데 국제 학술 대회를 다니고 해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UCLA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학 프로그램은 아주 외국 학생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그이들이 이미 다 찾아서 보고 우리 한국의 어떤 다양한 문화예술을 종교 사상을 이미 다 접목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불법 내부에 있지 않잖아요. 불교의 내외가 있습니까? 우주 법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교 외적으로 보이는 것마저도 불교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도 불교인가? 그리고 이것도 불교의 영역인가 싶은 것까지도 불법의 그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한국 불교의 전통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동국대 대학원에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라고 생겨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한 학기 분량을 핵심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좀 많이 들어서 아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그런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스님들도 많이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불자 제가자분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어떻게 이 불교를 좀 더 확장시켜서 포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의 취지로 만들어진 이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됐냐 하면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종교지리학 특강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라는 거예요. 풍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일단 풍수라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미신이냐, 그죠? 과학이냐, 이제 이런 얘기부터 먼저 나오게 되죠, 그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이제 이런 그 담론에서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은 풍수, 바람, 풍자, 물, 숫자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펑슈이, 중국 발음으로 펑슈이라고 하는 걸로 학술적으로 지금 이제 다 되어 있는데, 중국은 말이죠. 도교에서 비롯됐어요. 펑슈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한국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중국 풍수하고 한국 풍수가 달라요. 추구했던 것이. 그리고 이것이 현대로 내려오면서 조선시대 때 이제 이 풍수라고 하는 그 어떤 이 학문이 약간 변질됐어요. 우리 가정만, 우리 가문만, 우리들만 복을 받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가장 많았던 소송이 산송이었어요. 묘자리 가지고 소송하는 게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거죠. 한국인에게는 이게 지긋지긋한 어떠한 것이 됐어요. 조선시대 예의 문제 가지고 예송 논쟁을 해서 했듯이 아주 지긋지긋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한번 여기 보시죠. 오늘 여기서 딱 이 국제회의장 2층 건물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딱 나는 어디 앉을까 이거부터 보지 않았어요? 어디 앉고 그걸 미신인가요? 그럼 그게 과학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풍수는 본능이다. 내가 저기 있다가 조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으면 맨 뒷자리가 명당이고, 좀 자세히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앞에 계신 분이 명당이고, 그 다음에, 어른 스님들이 맨 앞에 앉는 경우도 있고, 어른 스님 맨 뒤에 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불 할 때는 앞에 행자들이 쭉 있고, 어른 스님들 맨 뒤에 계세요. 그죠? 의례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는 맨 뒤에 있는 분들이 편한 자리죠. 근데 어떤 법회나 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맨 앞에 계신 분들을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니까 맨 앞에 어른들을 모시게 되겠죠. 이게 자리 배치 같은 것들이 다 장소를 어떤 장소를 잡아서 하는 부분들이 다 이게 본능적인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특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1000년 넘은 한국의 고찰들이 있어서 이거를 인간의 본능적으로 캐치를 해서 만들어 놓은 큰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1000년 고찰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전 세계에 누군가 한국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멋지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땅이 전 세계 한국 땅 자체가 그냥 그대로 통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많은 사진과 그림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PPT를 140장을 보냈더니 이제 우리 준비해 주시는 우리 국제포교사에 담당하신 분이 몇 시간짜리 이 강의인데 이렇게 보내셨네요. 2시간 안에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해서 강의를 몇 번 해서 책으로 내고 할 거라 바깥으로 뉴스를 하지 마시고 오늘 딱 제일 먼저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많이 하시되, 저도 이걸 정리를 해서 앞으로 좀 우리 처음에는 말이죠, 스님들이 이 강의를 개설했던 목적은 처음에 스님들께서 복원하거나 절을 중창하거나 터를 잡아서 사찰을 건립하거나 하실 때 좋은 터를 잡으시고 수맥을 벗어나서 건물을 지으시고 적어도 템플스테이 하는 곳에 좋은 곳에서 불자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이제 가지고 있는 저의 이제 기본적인 사상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앞으로 이제 책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목이 종교지리학이죠. 처음 들어보는 말씀 아니에요? Religious Geography. 이 얘기를 누가 처음 했냐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이 제임스 랍슨 교수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Power of Place예요. 장소의 힘. 이분이 이 책을 박사 논문으로 쓰고 난 다음에 이 책으로 하버드대 교수가 됐는데 테뉴얼이 됐어요. 종신 교수가 됐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중국 불교 연구가예요. 중국 불교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중국 도교를 연구해서 여기는 뭐 불교만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동아시아 전체를 연구하는 데니까 불교하고 도교하고 연구를 딱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게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 중국의 남악이라고 하는 형산, 중국의 뭐 동쪽에 태산이 있고 뭐 숭산이 있고 이렇게 다 아시죠? 이렇게 이 오악이 있는데 그중에 남악만 연구를 했는데 형산이라고 하는 연구를 해보니까 도교가 들어오면 도교의 성지가 되고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의 성지가 되고 이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형태의 장소의 힘이 있구나. 그럼 이런 입지를 만든 그런 이론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게 연구를 하다가 펑쉐이, 풍수라고 하는 형태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이거는 종교지리학이다. 어떤 종교가 거기에서 갑자기 성행을 해서 성지가 되고 성산이 됐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어떤 원리가 있고 큰 이렇게 이 수천 년간 유지되는 어떤 사상이 존재하구나. 이거를 깊이 연구했어요. 저 서양인이. 그래서 이분이 쓴 용어가 종교지리학이었어요. Religious Geography. 그 책을 그걸 가져와서 강의 제목으로 썼어요. 종교지리학 특강으로. 이젠 단순히 뭐 풍수가 미신이냐 과학이냐 이런 논쟁을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저기 다루지 않았지만 말이죠. 요즘은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명상할 때 명상한 사람의 이 몇 달 한 분과 몇 년 한 분과 몇십 년 한 분의 뇌를 연구했잖아요. 달라이 라마 존재가 그거부터 뇌과학을 연구해라 해서 이 뇌파를 측정해 가지고 명상이 과학화된 거 아니에요? 그럼 풍수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가 땅이 좋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활을 해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수맥이나 좋지 않은 땅하고 좋은 땅하고 가려서 서양인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뇌파의 변화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땅이 확실하다 했을 때 지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느냐. 그래서 그걸 여러분 뭐라 하면 뉴로 아키텍처라고 해요. 신경 건축학. 신경 건축학.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론이 나온 게 이 사람들은 풍수 이론을 적용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데이터로만 연구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층고가 높대요. 이렇게 높답니다. 이게 공기순환이 좋아야 되겠죠. 답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망이 좋더래요. 그리고 일단 바람이 잘 막아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장풍 득수가 풍수잖아요. 바람이 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망이 보인다는 게 이제 득수했다는 물을 보이는 곳에 이렇게 쭉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전조후고 앞은 낮고 위에는 높은 형태가 돼야 전망이 보이잖아요. 풍수 이론하고 똑같아요. 뉴로 아키텍처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여러분 그런 연구가 벌써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다 있었어요. 아세요? 카이스트에서 논문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국 불교에서는 아직까지 누가 그런 미신 같은 걸 믿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 풍수의 기본 형태가 뒤에 산맥이 내려오고 자청룡 우백구가 감아주고 요 앞에 요렇게 돼 있는 데가 여기가 명당이라는 데입니다. 요 앞에 여기 있는 데가. 근데 여기 이제 물이 있고 이렇게 보면 요런 형태 기본 형태가 요런 식으로 옛날에 이게 벌써 우리 동양에서는 2000년 전부터 요런 형태를 명당의 기본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게 그겁니다. 자기네들 전통 문화가 아니었어도 좋은 게 들어오면 바로 바꿀 줄 안다. 그죠? 나무를 지고 지게를 지고 몇 달을 오더라도 황금을 발견하면 바로 황금으로 바꿀 줄 알더라. 바로 그게 이제 서양인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죠. 이 사람이 이런 걸 썼는데 요즘 나온 책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책이 펑슈이잖아요. 풍수잖아요. 여러분 저게요. 샴발라 출판사에서 나온 책. 샴발라 출판사는 달라라마 그죠? 틱낙한 스님 이렇게 전 세계에서 불교 책으로 제일 유명한 저게 책 내려면 엄청 어렵죠. 풍수책이 다 나와 있어요. 오른쪽도 보시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 태극기에나 볼 수 있는 괴상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저 정도로 해가지고 별자리와 함께 해서 동양의 역학을 활용해서 땅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연구를 이미 다 해서 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명당도를 저렇게 그래서 여러분 명당이 마이크로와 매크로와 통하기 때문에 이 명당은 얼굴하고 같은 거래요. 요 인중이 명당이랍니다. 그래서 이 광골이 자청용 우백호고 옆에 앞에 물이 있고 여기 턱이 안산이래요. 그래서 이 서양인들이 그려놨는데 사람 얼굴처럼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시면 우리 말에 말이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턱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턱이 안산입니다. 어떤 집이든 건물을 짓거나 지을 때 앞에 안산이 없으면, 앞에 막아주는 산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뜻이 거기서 이번에 호암미술관에 내일까지 엄청난 전시를 하고 있죠. 가보셨어요? 호암미술관에? 앞에 안산이 기가 막히죠. 앞에 보셨어요? 이제 저와 이 강의 한번 듣고 나면 이제 가면 그거부터 보실 거라, 이게 딱.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여러분 저기 9시 뉴스, KBS 9시 뉴스 끝날 때 드론으로 뭐 정성을 다하는 할 때 이렇게 나올 때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산들 나오죠. 그 전국을 다 찍어 놓는데 그게 가보면 산이 다 보이는데 이게 그냥 경남 남해 어떤 그냥 한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요 안에만 바글바글 살고 있죠. 그죠? 이 마을 분들이 요 안에, 요 밑에 하얗게 돼 있는 데는 또 수맥이단 말이죠. 이게 수맥이단 말이에요. 건물 하나도 안 지어놨잖아요. 비 오면 물이 내려오고 산사태 난다 이 말이죠. 요 밑에만 다 지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만 지어놨죠. 여기 라오스예요. 라오스 시골이에요. 여기에 여 위에 있는 부분에 윗부분에 저기 파랗게 된 부분 저기에 한 사람도 집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미신입니까? 과학입니까? 본능입니다. 본능. 그냥 자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중문과 10년 다니고 출가했는데 외국 한 번도 안 나갔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외국에 뭐 이렇게 나갈 기회가 많이 생겨가지고 외국에 나갔는데 그간 제가 한 10여 년 이상 타너 선생님 연구하다 보니까 풍수 공부를 했죠.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 아주 뭐 세계적인 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돼 있나 풍수 땅을 다 봤어요. 그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여러분한테 그 이 강의 교재로 쓸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 교재들이 다 있어요. 일단 여러분 외국에 아주 훌륭한 뭐 그런 유명한 곳이 풍수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제가 사진 다 찍어 왔어요. 이게 워싱턴 DC더라고요. 예, 워싱턴 DC인데 산맥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돼 있잖아요. 그죠? 워싱턴 DC는 물명당이 아니라 산명당입니다. 산이 좋아요. 산이 좋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뒤에 자미원국 설명을 하는데 북쪽에 산이 있고 남쪽에 물이 있는 형국이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정확하게. 근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워싱턴 DC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죠? 물이 많지도 않습니다. 맞죠? 왜 뉴욕을 수도로 하지 않고 워싱턴 DC를 수도로 했을까요? 미스터리 아닌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뉴욕을 놔두고 왜 워싱턴 DC를 했을까요? 뉴욕은 물명당입니다. 정치가들이 물만 보고 있으면 돈의 정신이 팔려요. 그래서 산명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산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며 미국이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워싱턴 DC의 물은 조그만해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국가의 이념이나 사상을 관심을 가진 사람은 돈은 관심 꺼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뉴욕이잖아요. 뉴욕 맨하탄이 이렇게 기운이 세게 내려가는데 저는 맨하탄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알고 한 거냐 모르고 한 거냐.
요 밑에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그죠? 요게 안산이에요. 아까 그랬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산이 없으면은 명당이 안 돼요. 이 왼쪽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물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쑥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섬이 있어 주잖아요. 그 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자유의 신상 이걸 독산이라 그래요. 밖에서 산이 물 밖으로 물이 기운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맨하탄 전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요 섬이 작아요. 이 섬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 거대한 여신상을 세우는 거죠. 근데 보셨어요? 이 여신상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유의 여신상이 유럽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오는 첫 항구가 뉴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해서 자유의 여신상이 그 길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이요. 뒤를 돌아서 맨하탄을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운이 흘러가는 걸 딱 마지막에 막아서 지켜주는 형태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거예요. 알고 한 겁니다. 알고. 여기 보면 우리 서해에 가면 천리포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 닭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해수욕장 주변에 자청용 500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섬이 하나 있죠. 그죠? 앞에. 여러분 해수욕장도 앞에 안산이 있으면 해수욕장 모래가 실려 나가지 않는답니다. 막아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가 앞에 그게 없대요. 그래서 자꾸 모래를 갖다 날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최고의 해수욕장이 부산의 해운대인데 해운대 앞에 5, 6도가 있어요.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천혜의 요충지가 되는데 짠내가 안 나죠. 해운대 가면 짠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휴양지가 돼요. 근데 그 옆에 광안리 가면 짠내가 나요. 맞죠? 그래서 거기 횟집이 많은 거죠. 이게 다 자연적 조건에 따라서 땅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걸은 이 인걸은 지령이라고 그 어떤 땅에 사는 애에 따라 그 사람들의 성격이 바뀌고 그게 땅의 기운이 만들어지는데 요 독산이 있는데 요거와 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자유의 신상이. 요 앞에 아까 요 보이는 요 독산이 길게 돼 있지만 닭섬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요렇게 앞에 안산이 있으면 이렇게 딱 좋은 형국이 구성이 된다. 그죠? 이게 자유의 신상 같아요. 그래서 이게 뉴저지에 가니까 여기 지금 세워져 있는 높은 게 이제 새로 세운 9.11 테러 때 생긴 세계 무역센터인데 뉴저지에서 여기를 추모하는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옆에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 누구에 계신가 한번 보세요. 열반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부처님 열반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이 정도 수준이면 불교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애들이 옆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었던 9.11 현상은 테러가 아니고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이분들은 열반에 든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고귀한 희생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하기도 이렇게 자유여신상이 눕혀놨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딱 누운 모습으로. 자, 지금 이런 추모의 미학을 하고 있는 게 전 세계 분위기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양이 이렇게 벌써 풍수 연구를 다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샴발라 출판사에 나온 책을 보면요. 백화점을 만들 때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나와서 어느 방향에서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건물은 어떻게 배치가 어떻게 돼. 싹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좌양까지 다 얘기해놨어요. 어느 방향으로는 어떻게 놔야 되고 어떻게 돼. 그까지 연구를 다 해가지고 벌써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게 콜롬비아 대학인데 맨하탄이 평평한데 볼록이 태어났는데 제일 볼록 태어난 데가 콜롬비아 대학인데 거기에서 제일 좋은 땅은 중앙도서관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총장님 공간으로 쓰지 않나요? 제일 좋은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을 제일 좋은 자리에 딱 해놨더라. 여기가 뉴욕의 옆에 흐르는 허드슨 강인데 아시죠? 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태국의 짜오프라야 강입니다. 방콕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이 방콕의 물은요 구곡수입니다. 얼마나 흘러가는지 너무나 좋아요. 방콕의 사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사원 많습니다. 방콕에. 여기 물을 왜 이렇게 탁하게 놔뒀을까요? 이 물을 한 10년 거쳐서 맑은 물로 싹 다 바꾼다면 방콕은 전 세계 사람이 향락을 즐기러, 밤문화를 즐기러 오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수행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뉴욕 맨하탄을 흐르는 허드슨 강이 물이 좋기로 유명한 허드슨 강과 이렇게 사시사철 늘 탁한 물이 흐르는 방콕의 특성을 완벽하게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계천의 물을 영종조 시대 때부터 이 물을 어떻게 생활 폐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게 영조정조의 가장 큰 고심이었고 조선조 500년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 안 돼서 그걸 한번 덮었잖아요. 그랬다가 청계천을 다시 복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듯이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 맑은 물이 흐르고 맑은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맑고 깨끗하게 하고 정진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절을 창건하시고 하시는 스님들은 전부 이걸 보시고 천년고찰을 다 만들어 놓은 거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는 서양인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활용해서 쓰고 있더라. 여기가 하버드 대학교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버드 대학 앞에 이렇게 볼록이 튀어났어요. 여기 하회마을처럼 볼록이 튀어났어요. 그렇죠? 물이 이렇게 따라와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있는데 여기 보면 볼록이 튀어났잖아요. 내 앞에 물이 이렇게 앞에 감는 데가 좋은 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1700년대에 세운 학교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고 했습니까? 풍수 책 보고 했나요? 본능입니다. 다 알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여기 볼록이 튀어나온 데가 용산, 압구정, 그죠? 워커힐 이렇게 볼록이 튀어나온 데가 옛날부터 여기가 좋은 곳이라 이렇게 물이 앞을 감아가는데 하버드 대학교 그런 데 있어요. 요게 하회마을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 감아 돌았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MIT입니다. MIT 물이 이렇게 감았는데 아주 넓게 감았죠. 볼록이 태우는 게 그렇죠?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대장으로 가기 전에 요 앞에 마지막에 말이죠. 여기 딱 막아놨어요. 댐처럼 막아놨어요. 그럼 여기 요 물을 우리 앞에서 쓰잖아요. 그럼 딱 알 수 있죠. MIT는 공대니까 여기 공대를 세우는 거죠. 돈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물이 재물이잖아요. 여기는 펀딩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정확하게 알고 썼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예일대학이 있어요. 뉴헤이븐에. 이 앞에, 여기가 뉴욕인데 일자로 길게 된 섬이 있어요. 이걸 롱 아일랜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 일자, 앞에 산이 일자로 쭉 돼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면 일자 문성이라 그래요. 한일자 쓴 걸로. 일자 문성이라 그래요. 옛말이 있어요. 집 앞에 일자 문성, 일자로 길게 된 일자 문성이 있으면 이걸 책상이라고 해요. 이게 좀 긴 책상 아닙니까? 이런 책상이 길게 있으면 머슴도 벼슬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근데 예일대 앞에 이렇게 엄청난 일자 문성이 이렇게 있더라.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요 앞에 안에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감고 있어요. 여기 요 사이에 있는 게 금문교고 요걸 파구라 그래요. 물이 나가는 곳을.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감고 돌아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이라는 곳을 처음 가서 딱 도착했는데 샌프란시스코를 딱 도착했는데 가자마자 산이 이 옆에 있는 이 긴 산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데 밑에 저기가 어딥니까? 이랬더니 그게 UC 버클리라 합니다. 다 알고 세웠어요. 다 알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자청용 500호가 완벽하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가 중국의 이 불교가 미국에 처음 전해진 곳이 서해 바다 쪽에 얼마나 그렇게 많은 도시가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로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최초의 중국 사찰입니다. 가장 안정되어 있는 장소에 시작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 제인이라고 선을 제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 스즈키 술류 샌프란시스코 젠센터 선을 일본어 제인으로 전 세계 사람이 인식하게 만든 샌프란시스코 젠센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다 땅의 힘이라고. 아까 말한 파워 오브 플레이스예요. 장소의 힘에 의해서 여기 생겨났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문교인데 앞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해서 파고에 나가는 부분도 좁으면 좁을수록 좋으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세워가지고 꽉 조아놨다. 이게 전부 다 이치에 딱딱 들어맞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사람들 지혜가 있어서 다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인디안들이 사용했던 그 지역들을 활용해서 했겠죠. 인디안이 영성이 강한 그런 민족이니까. 근데 이렇게 멋지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산이 얼마나 길어요? 일자문성아니에요. 이 속에 세계적인 그런 버클리 같은 예, 그런 대학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가서 제가 갔는데 BTN이 따라가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BTN에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자는 데만 가요. 저 산 뒤로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딱 가서 찍었는데 버클리 한복판에 이 종탑이 있더라고요. 종탑이 정확하게 한복판에 딱 세워서 이것이 바로 금문교를 딱 보고 있는데 한복판에 정확하게 버클리 대학 뒤에 딱 가면 자충이 500호 완벽하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앞으로 산에 가시면 절에 가시면 앞만 보지 말고 뒤에 산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산 중심 용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딱 보면 그 용맥 흘러오는 중심에 딱 대웅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불교는 가장 좋은 땅을 스님 요사처로 쓰지 않아요. 모든 대중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기도처나 참선 수행처나 이런 데로 스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가장 좋은 곳은 새벽에 같이 만 중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게 불교 사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불교는 대승풍수다. 나만 잘 되기 위한 소승풍수가 아니라 불교는 대승풍수로 해왔다. 역대 큰 스님들이 전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고생하고 예를 들면 실패하고 다시금 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여기 와서 이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복을 받아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인생에서 또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의 천년고찰이다. 중국에서는 도교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는 불교에서 이걸 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산호세의 구글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산호세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서 바닷물이 와서 돌고 해서 항상 바다에 물이 샘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하잖아요. 물이 계속 역수로 왔다 갔다 해요. 산호세가 전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랍니다. 이거 지금 현대 다 알고 다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봤더니 교민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쪽의 교민들은 거의 다 지금 산호세에 사세요. 자식들 교육 잘 시켜서 대학 잘 나와서 산호세에 취직했으니 부모님들도 전부 지금 이쪽으로 와서 많이 지내고 있더라. 이건 UCLA입니다. 여기 UCLA 보십시오. 자충이 500호가 얼마나 길게 돼 있어요. 여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비버리 힐즈라는 유명한 부자 동네인데 제가 여기 딱 가보고 지도 보고 요 위에 지금 위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벨에어라고 하는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 저쪽으로 가서 UCLA 드론 띄워서 한번 찍자 그랬어요. 나는 봤을 때 저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30년 사신 교민이 그래요. 저기가 사실은 비버리 힐즈보다 더 부자들이 삽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집이 몇 채 없어요. 근데 거기가 더 용맥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고 부자태 부자 삽디다.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본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UCLA도 아주 공부 잘할 수 있는 이런 터가 딱 돼 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아리조나의 세도나입니다. 여기는 저는 안 가봤는데 전 세계에 수행한다는 사람 무속인들 전부 여기 가서 기받으러 간다는 데가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통바위로 벨락이 있잖아요. 종처럼 생긴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외국을 쫙 제가 이제 한 번도 외국 안 가다가 한번 가서 이게 다 봤잖아요. 여러분 외국만 다니면 촌놈이라.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이게 여기가 지금 계룡산이에요. 세도나하고 이 뉴욕의 맨하탄하고 통돌이에요. 돌 하나. 여러분 계룡산이 통돌입니다. 아세요? 돌이 한 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세도나라고 하는 거는 명당, 혈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고 볼텍스라고 소용돌이라고 얘기해요. 볼텍스라고 설명을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걸 혈이라 그래요. 혈. 그래서 여기 이미 조선시대 때 무학대사하고 태조 이성계에 가서 여기 계룡산 여기를 수도로 삼으려고 가서 벌써 주춧돌까지 있었잖아요. 건물 짓다가 궁궐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한양으로 온 거예요. 이유는 물이 작다고. 한강에 물이 많으니까. 물이 작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계룡산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고 좀 이따 계룡산 설명을 드리고 이게 지금 제가 홍콩 가봤거든요. 학술대. 홍콩 이게 홍콩섬 이렇게 큰 거 아시죠? 이게 안산 아닙니까?
앞에 있는 안산이. 근데 이게 이 바닷물을 마치 우리 앞에 연못처럼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전 세계 경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세팅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홍콩에 갔더니요. 여기는 아주 그냥 그 풍수에 죽고 사는 도시던데. 이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제가 홍콩에 이제 학술대를 가는데 지도를 보고 뭐 하루 정도 남잖아요. 어디 갈까 이러다 제가 지도 보고 리플스 베이가 이게 뭐죠? 여기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조금 먼데 이러다가 가기로 해서 갔어요. 여기 있는 리플스 베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보이십니까? 앞에 바다 앞에 이렇게 섬들이 안산 다 있죠. 자청용 우배가 딱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홍콩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던데요. 아세요? 예. 터는 못 속이는 거. 이 홍콩은 터가 적으니까 호텔은 이 해변에서 3, 4km 밖에 나가야 있고 바로 여기 있는 바로 호텔 요 건물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이게 즐비합니다. 여기 가봤죠. 여기에 보면 풍수 전쟁이 붙었어요. 이 왼쪽에 있는 두 은행 건물인데 뾰족하게 해가지고 뾰족하게 해서 상대편 건물을 이렇게 쳤어요. 그걸 충살이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이쪽에 있는 은행이 위에 대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풍수 전쟁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잘못된 풍수예요. 중국은행하고 상하이뱅크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쪽 건물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쪽에 대포를 쌓아가지고 홍콩은 건축 자격증이 말이죠. 풍수를 모르면 자격증을 안 준답니다. 그다음에 부엌, 그다음 화장실 이런 거를 여기 입각해서 딱 하지 않으면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죠. 서로 상대편을 막 싸우게 하고 이런 걸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고 싶은 게 한국 불교는 대승풍수라는 거예요. 좋은 곳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곳은 비보풍수, 도성국사처럼 어떻게든 그걸 중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안 좋은 땅은 버려도 괜찮은데 우리 땅을 어떻게든 고쳤었어요. 그걸 도선국사의 비보풍수라고 합니다. 버릴 땅은 없다. 버릴 땅은 없다. 일본 교토의 금각사예요. 가보셨어요? 교토의 금각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쪽은 금으로 막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여기 제일 좋은 땅은 말이죠. 방장 스님하고 그쪽에 수행하는 데가 아주 좋은 땅입니다. 교토에. 여러분 교토가 아주 좋은 터입니다. 가보니까 일본이 교토에서 도쿄로 이전하는 순간 메이지 유신하는 순간 후지산의 그 엄청난 산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살짝 미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보자. 그래서 태평양의 진주만까지 공격하게 된 게 이런 이유가 크단 말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막부를 말이에요. 자기가 도쿄 이 기반이니까 교토에서 점점 옮기기 시작해서 메이지 유신 때 되면 도쿄로 옮깁니다. 그래서 교토를 버린 거죠. 교토가 아주 좋고 안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일본에 가니까 교토 사람들은 자긍심이 대단해요. 교토 사람들은 같은 일본인이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최고 좋은데 여기 산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그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대만의 불광대학을 갔었는데요. 불광대학에 여기는 불광사 그죠? 이 엄청난 성운 큰 스님이 이렇게 지어놓은 건데 보신데 여기 이렇게 아제중중이나 워짜이둥중 나는 항상 대중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건물을 잘 지어놔서 대학을 지어놨는데 대학도 아주 명당이에요. 공부 잘 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높은 곳에 불광대학에. 여러분 스님들 여기 계신데 불광대학은 언제나 가도 무료로 다 전 세계 스님들은 다 자고 먹고 공부할 수 있게 이미 다 해서 성운 스님이 서예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기금을 마련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데 다 지금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갔는데 여기 전데요. 사진 찍기 시작했는데 비가 왔는데 요 앞에 섬이 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요 앞에 보이십니까? 멀리 섬이 구름이 걷히면서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파란 데가 불광대학인데 여기 쏙 들어갔잖아요. 자충이 500 바깥에 바다에 섬 하나 보입니까? 이 섬을 보고 불광대학을 지었어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요렇게 섬이 있잖아요. 이게 거북구자 매산자 구산도예요. 꼬이산다오. 이렇게 여기가 거북이 오른쪽이 거북이 머리, 왼쪽이 거북이 꼬리. 그래서 불광대학은 앞쪽에 딱 거북이가 하나 있는 거죠.
요렇게 지금 딱 지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가서 이제 이 불광대학 분들하고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 한 분이 풍수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죠. 만약 저 앞에 저 거북이 산이 없었다면 여긴 명당이 될 수 없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메이추어 맞다고 막. 그래가지고 둘이 엄청 얘기했어요. 풍수 얘기를. 거기도 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풍수를 별로 요즘 우리처럼 약간 미신처럼 생각한대요. 근데 고수들이 계신대요. 그래서 송은 스님은 본인은 풍수 공부를 안 하셨는데 건물 짓거나 절 지을 때는 항상 그분들의 이 자문을 받아서 건물을 전 세계 LA에 있는 설해대학도 완전히 그렇게 해서 지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전 세계 큰 도시들 보세요. 영국 런던에 여러분 물은 직수가 좋지 않습니다. 곡수가 흘러야 돼요. 런던, 베를린 전부 다 이렇게 곡수가 흐릅니다. 그렇죠? 우리 한강이 어떻게 합니까? 가로로 흐르죠. 여러분 물이 세로로 흐르면 북반구는 23.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남북수가 흐르면 수도가 남북수가 흐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수도의 물은 대부분 다 동서수가 흐른다. 그래서 뉴욕이 수도가 아닌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도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구글로 전 세계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 이 프랑스 파리의 중간에 시대 섬이라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그죠? 노틀담 성당이 있는데 요 섬을 딱 보는 순간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단전과 같은 곳이라 전 세계에 있는 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여의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시대섬 여의도하고 똑같습니다. 요렇게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딱 그려놨잖아. 이게 여기 작은 여기 이 섬이 있지만 여기 양옆에 물이 흐르게 됐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나라 옆에 이쪽에 색강이라고 있거든요. 여의도에. 이걸 다 메워가지고 그거를 저기 하겠다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색강 물이 조금밖에 안 흘려요. 이걸 원래대로 크게 흐르게 해야 여의도가 아주 세계적인 저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런 걸 미신이라고 무시하는 바람에 세계적인 장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여의도가 어때요?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물이 앞으로 흘러오는 걸 만나는 곳 쪽이 좋겠고 뒤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쪽은 별로겠죠. 국회가 물이 빠져나가는 데 있죠. 그죠? 물 빠져나가는 데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분수령이 있습니다. 원래 국회 뒤에 양말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럼 적어도 그 산을 놔두고 지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산을 없애버리니까 뭡니까? 배수의 진이 된 거예요. 왜 우리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할 때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뒤에 그냥 내가 빠져 죽을지언정 내가 여기서 싸우겠다는 게 배수의 진인데 여의도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똑똑하신 분들이 국회에만 가면 초선 의원은 싸우기 바쁘다.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바람이 계속 부는 곳이기 때문에 콩가루 집안이 된다. 그럼 이런 곳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땅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여의도 중앙 쪽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물이 빠져나가는 곳들은 뭐가 한다면 바람이 부니까 그런 데는 증권, 그죠? 하루 오늘 정보가 끝나면 내일은 사라지는 거. 뉴스, 정권, 뭐 증권, 패션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여의도가 이미 그렇게 개발이 됐었죠. 그다음에 여기 뭐 그 공연장, 뭐 이렇게 패션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러면 국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산이 있어서 천년 만년 지나도 든든하게 항상 또 동일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좋죠. 그 제가 북경에 가보고 굉장히 놀랐죠. 우리나라 천안문 광장 같은 이 자금성 앞에 천안문 광장이 있으면 좌총룡, 왼쪽은 정신이잖아요. 좌총룡 자리에 고궁박물관이 들어있고 오른쪽 자리에 생활 현실을 하는 곳이 여기에 국회가 들어와 있어요. 인민대회당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화문 좌총룡에 뭐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 옮겼지만 뭐가 있었나요? 네, 미국 대사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신 자리에는 미국 대사관이 있고 우백호, 우리나라의 현실의 자리는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현실은 한류가 담당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옮겨갔는데 지금 터대로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연을 이기지 못한다. 자, 지금 이제 그럼 전 세계의 증세도 이걸 볼 수 있죠. 미국과 중국이 G2가 돼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계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 포교를 하셔야 되는데 잘 한번 보세요.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자유롭게 씁니다.
맞죠? 그래서 전 세계 보안관이 돼요. 항공모함이 온 세상을 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앞바다가 없어요. 맞죠? 자, 한국 있죠? 일본에 여기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게 대만 위까지 나와 있어요. 오키나와 밑에 저 밑에. 그렇죠? 그럼 이거 전부 일본 영해예요. 일본 영해. 이게 지금 일본이 전쟁을 할 때 중국과 전쟁을 해서 중국이 졌을 때 1800년대 그래서 불화돼서 일본으로 넘어간 땅인데 2차 대전 끝나고 유엔이 가지고 있다 다시 일본에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땅이 돼 있는데 지금 대만이라고 하는 게 앞바다에 있고 그럼 그 밑에 필리핀이 있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G2가 돼서 미국과 전 세계의 패권을 한번 겨뤄보겠다 했을 때 바다가 없는 거예요. 잠수함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고 항공모함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선택하는 건 뭘 선택합니까? 대만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만을 중국 걸로 만들어서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만이 관건이 된 겁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를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진핑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대만을 미국이 한국 쪽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항공모함이 오기 전에 대만을 순식간에 이거를 빨리 차지하느냐 이 훈련을 워게임으로 컴퓨터로 계속해서 슈퍼컴퓨터로 계속 해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병력을 집중해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남한이 병력이나 뭐 미군이 이렇게 군사력이 가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될 때 북한은 어떻게 이게 이제 지금 한반도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이제 대만 문제 때문에 양안 문제 때문에 다들 곧 한국에 전쟁이 나지 않을까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시죠? 외국 나가보시면. 한국이 전쟁의 위협이 있다. 대만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다 때문에. 바다가 득수가 안 됐어요. 이쪽은 전부 유럽이고 저쪽은 바다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태평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앞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유일한 통로는 대만밖에 없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말하자면 지리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을 우리 위정자들부터 시작해서 지성인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북한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다 해볼 수 있다. 바다 쟁탈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땅에 말이죠. 이게 한국인은 엄청난 명당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참 드뭅니다.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금나라, 요나라 뭐 다 몽고도 그 세계적인 몽고도 지금 내몽고 자치구가 돼 있고 한쪽만 몽고고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나라다. 그래서 하너 스님이 계룡산이 앞으로 전 세계 정신의 수도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너 스님 연구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 불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하나 합의해야 될 게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데 끄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저기 갤럽 여론조사처럼 한번 해봅시다. 조선시대 때 나는 노론을 지지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노론. 아니다. 난 소론파다. 소론. 천만에 난 남인이야. 남인이 절대적으로 잘했어. 자, 나는 북인이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조선 말에 나는 아관 파천했던 친노파가 좋다. 이모군란 했을 때 그 친청파가 좋다. 그러면 갑신정변 일으킨 친일파가 좋다. 서재필 독립신문처럼 이게 난 친미파가 좋다. 100년, 200년, 500년 지나면 다 헛일입니다. 우리 이러다가 나라 빼앗겼어요. 네? 좌파 우파 나눠져서 친 A, 친 B 이러다가 우리가 나라 빼앗기고 이렇게 했는 역사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불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한국인들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전 세계에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적이 있고, 몽고가 세계를 지배했던 적이 있었고, 이탈리아 그 조그만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가 되고, 지금 소련이 그랬던 적이 있었고, 일본도 세계를 한번 주름 잡으려 했던, 지금 중국이 G2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전성기가 온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성기가 오고 있는데, 한국 안에서 화정회통, 원효대사의 화정회통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저희 목적이, 제 하는 얘기 이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한국 땅을 보고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넓게 보셔야 돼요. 이런 걸로 그냥 정쟁을 삼는 어떤 뉴스에 끄달려가지고 뭐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경복궁이 여기 밖에 보이는 규봉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 북한산이 건너다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요 위에 산들. 저걸 규봉이라 그래요. 훔쳐본다 그래요. 임진왜란 전에 도쿠가와 이 풍신수길이 한국에 쳐들어오려고 할 때, 조선에 쳐들어오려고 할 때 밑에 있는 장군들이 다 말렸답니다. 여기는 서울 한양은 완벽하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침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봐라 그랬대요. 한번 가봐라. 가봤더니 여기에 이쪽에 자하문 터널 있는 데 있잖아요. 세검정 넘어가는 쪽. 이쪽에 보니까 산이 나지막하게 여기 산이 낮고 여기 바깥에 도둑이 훔쳐보는 규봉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양이 보름 안에 이 일본 손에 넘어갔어요. 아시죠? 자, 지금 이런 장소를 처음에 무학대에서는 어땠어요? 여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스님들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제발 좀 스님들 말을. 스님들은 참선하셔가지고 이해 타산이 없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서울터는 동양터라고 해요. 인왕산을 뒷산으로 해서 좌총룡이 지금 북악산, 경복궁 뒷산에서 이렇게 해서 남산을 우백호로 해서 앞쪽에 보면 크게 안산이 일장원성이 한 서너 개가 보여요. 저기 그 종묘 내려가는 쪽, 그 뒤에 지금 낙산, 해와 있는 낙산, 그 뒤에 저기 그 용마산, 아차산까지 안산이 일자로 쫙 있어요. 하나도 거스릴 게 없어요. 여기에 지금 경복궁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정남향으로 해가지고 남산도 안산으로 안 해놨어요. 남산 하려면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산이 보여요. 북한산 불기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경복궁 세울 때 이미 3번 불이 났대요. 그럼 알아차렸어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경복궁에서 629년 만에 이제 일단 여기를 나간 겁니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너스님 요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계룡산으로 옮겨간다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규봉이 보이죠. 용산으로 간 거는 용이 한강물을 봤으니 조만간 계룡산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타너스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간다. 세종시로 엄청나게 많이 갔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20세기에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계룡산에 터널이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터널 없는 산맥이 있어요. 여러분 광주에서 저기 대전으로 가려면 이 논산까지 쭉 내려와서 돌아서 가야 돼요. 터널이 없어요. 그 계룡대라고 하는 우리 삼군 사령부가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나 계룡산에서 30년 닦았다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죠? 거기가 다 지금 계룡대가 됐어요. 군부대가 됐어요. 무속인들, 종교인들, 신흥종교, 뭐 풍수 직관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 다 있어. 정감록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제 거기에 우리 군부대가 들어 있는데 그 인근에 900만 평이 국가 땅으로 비어 있어요. 900만 평이. 이게 원래 청와대 터였습니다. 청와대 터 바꿨죠. 여러분 보시면 무학대사 말씀대로 했으면 인왕산에서 본 북악산입니다. 예쁘지 않아요? 예, 정면에서 보는 북악산하고 다릅니다. 예쁘면 고개를 딱 숙이고 이게 이제 좌청룡이 됐으면 맏아들이 편안하게 국가를 저기 했어. 우리나라는 전부 여러분 그래서 맏아들이 왕위에 오른 사람이 6명밖에 없어요. 그나마 단종이 그렇게 됐고 연산군이고 문종이고 전부 다 맏아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백호에 있는 인왕산이 세서 여러분 전부 저기 외척 세도 정치에 휘달렸던 역사를 5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팅을 이렇게.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의정부 있던 자리가 지금 광화문 시민 열린 광장이 되더니 이제 이전을 해서 갔어요. 이게 서울의 강남의 용맥입니다. 자료 조사 많이 했죠, 그죠? 예. 음. 여러분, 용산하고 강남에 있는 구룡산, 그다음에 대모산 이런 데는 족보가 달라요. 속리산까지 내려간 산맥이 거꾸로 올라와서 용인을 통해서 올라온 산이 강남산입니다. 완전히 족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산이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이 80년대 이후로 개발이 됐죠. 그러면 물의 양이 지금 여러분 지금 한 학기 종교지리학을 그 핵심만 지금 듣는 겁니다. 물의 양이 재물의 양이고 사람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한강이 제일 많죠. 근데 한강을 옛날에 한강보다 더 늘려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강 수로가 완벽하게 돼서 올림픽쯤 됐을 때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많은 데가 낙동강이고요. 그 다음이 금강이에요. 그래서 강원도가 산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좋은데 사람이 왜 많이 안 삽니까? 물이 부족해서. 예. 그래서 그리고 어디를 이렇게 가보시고 갑자기 어떤 곳에 물이 갑자기 줄어든다 그러면 인구가 줄게 돼 있어요. 화천에 물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군부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자연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용산 시대가 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용산을 한 번도 쓰지 못했다는 거 아세요? 몽고 때 쿠빌라이 칸이 여기를 병창기지로 썼고요. 임진왜란 때 코니시 유키나와 가토 기요마서 왜군이 주둔했고요.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군대가 있었고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군대가 있었고 해방 이후에 미군이 있었어요. 한국은 용산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옛말에 용산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인물들, 나라들 한번 보세요. 몽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용산을 다 이렇게 활용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용산을 써보지 못했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된 이상은 용산은 용산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죠?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근세에 잘한 일은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역사가 거기 들어가면서 용산의 기운이 만들어져서 이제 거기까지 미군이 나가게 되는 계기까지 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용산은 민족공원이 되어야 하고 수없이 많은 한국인이 거기 가서 땅을 밟으셔야 되고 아이들, 할머니들 다 같이 소풍 나가서 거기를 밟아서 우리 땅으로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처럼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운이 만들어지게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제가 용산에 여러분 제가 약간 좀 민족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집안 일은 별 관심이 없고 국가 일만 맨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용산에 호국불교 포럼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 안에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역 장성분들한테 나도 한번 용산 안에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그래요? 용산이 여기 지금 중간이 됐잖아요. 지금 서울이 종로구를 청계천을 가지고 4개 도성으로 돼 있는 곳으로 돼 있던 것이 이제 조선이라면 지금은 강남까지 개발돼서 서울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럼 한강을 가지고 이제 서울이 중심을 삼고 있으니 용산이 중심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기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서울이 지금 종로구 안에 있는 그 어떤 자그마한 한양이 아니잖아요. 서울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말이죠. 한국은 이제 산명당이 아니에요. 한강이라고 하는 물명당이 됐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드시 정치가들을 서울에서 보내야 된다. 계룡산으로. 도 닦는 곳으로 보내야 된다. 한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아니고. 한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강은 600년 수도로 놔두고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세계적인 그 보급지로서 하면 이 경제의 어떤 그 예술의 미학의 수도로서 남겨져 있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울이 많은 다른 데로 이동한다 해도
서울의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한강물이 줄지 않는 한. 예, 점점 더 많이 올 겁니다.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용산을 완벽하게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미군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산에서 가장 좋은 땅이 드래곤 힐 호텔이에요. 엄청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로비하시라고.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용산의 핵이 드래곤 힐 호텔 이게 뭔지 아세요? 미군 부대가 쓰고 있어요. 아직도 안 돌려줬습니다. 여기에서 지하에서 수영하고요. 여기 아세요? 드래곤 힐 호텔 스테이크 맛있는 거?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대통령실에 불과 2, 300m 밖에 안 되는 곳에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데 지어주고 여기를 우리가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산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뭐 우파냐 이래요. 이런 걸 떠나자는 거예요. 우리 국가의 민족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저 그래서 법회 갈 테니까 여기 한번 들여달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 예비역 장성 우리 그 불자 여러분들 계신 그분이 이게 뭐 이렇게 카드를 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파스타 하나 먹고 왔죠. 허가 진짜 명당입니다. 여기가. 여기를 우리 국가에서 받아서 좀 썼으면 좋겠더라. 이거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용산이 열리면 계룡산이 열린다. 앞으로 갈 겁니다. 그리로 점점 국회도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점점 갈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될 겁니다. 타노스는 50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는 걸 따라 할 거다. 옆에 있던 스님들이 스님 새마을 운동 중입니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됩니까? 화엄이나 얘기하시고 선이나 얘기하세요. 이랬던 게 50년 전이에요. 그 타너스님이 계룡산 시대가 온다. 전 세계의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가. 그러시면서 70년대 산하 제안을 하니까 타너스님 그러셨어요. 저걸 왜 하냐. 앞으로 여성 인권이 신장돼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할 텐데 지금이라도 좀 잔뜩 낳을 수 있을 때 낳아야 해가지고 인구라도 있어야 국력이 높아지지. 그 70년대 그러셨대요. 남녀가 평등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타노스님 테이프 300개를 다 들은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 얘기를 다 연구를 해서 이게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도 한 15년간 풍수 연구를 했어요. 타노스님 말씀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근데 용산의 위에 용산이라고 하는 용 위에 계룡산에는 여기 봉황이 하나 더 있어요. 계룡산 가보셨어요? 여기 봉황이 닭벼슬처럼 봉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계룡산입니다. 용이 지금 한강에 여유주를 물었으니 계룡산으로 날아갈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안목으로 이 전체 패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그렇게 해서 간 거고요. 앞으로 그리로 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강이 왜 한강인지 아십니까?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 할 때 그 한자를 은하수를 은한이라 그러죠. 은한이 삼경일제 옛날 시조 다 외우셨죠. 은한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은하수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한강이 미사리 쪽에서부터 팔당댐 양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인천으로 빠지는 강물이 저렇게 생겼죠. 은하수처럼 생겼잖아요. 은하수 같은 은하수 강이라 그래서 한강입니다. 중국이 한사군을 설치를 해서 한강이 아니고 은하수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한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라산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국제포교사님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영어는 그만하시면 됐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 산이 하도 높아서 은하수를 잡아 당길 수 있을 만하구나 해서 한라산이에요. 그 뜻입니다. 한강은 여기가 은하수처럼 생겼다 해서 한강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자미원이라고 있는데 천시원, 태미원, 자미원이라고 있는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데 하늘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북극성. 북극성을 주변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조가 자미원국이라는 거예요. 북극성 주변에 북두칠성도 있고 뭐 저기 삼성도 있고 좌우 보필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산 모양 생긴 곳을 정해가지고 도읍을 정하면
전 세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듯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집을 짓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황제학이었어요. 어디다 도읍을 정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그 금난경이라는 경은 말이죠. 이걸 장경이라 그랬어요. 금주머니에 집어넣고 황제만 보는 경이었어요.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될 거냐. 더 좋은 자리를 잡으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게 그 금난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곽박의 금난경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은 빨간색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이 이렇게 보면 정남향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생긴 땅을 세계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워싱턴 DC가 요 자미원국이래요. 교토가 자미원국이었대요. 우리나라에 한 군데가 있어요. 계룡산이야. 요렇게 돼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정감록이라는 책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걸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산이 내려와서 송리에서 거꾸로 올라왔죠. 계룡산이 거꾸로 올랐습니다. 물은 금강이 거꾸로 내려갔죠.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산태극, 수태극이래요. 계룡산이.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지금 카카오 맵에 이렇게 하면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에 보면 이렇게 되죠. 정확하게 이렇게 요 안이 지금 계룡대 안인데 해사 사양으로 북극성 있는 모습으로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룡산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자리가 산업화 이 기계 문명의 이 100년 동안 이 자리가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앞으로 미래를 저기를 주도하는 곳이 이곳이 된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대전의 하카리에 계룡산 옆 라인에 자광사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주역도 쓰시고 또 도덕경도 번역하시고 그렇게 지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1984년부터 건도의 시대가 곤도의 시대가 됐대요. 여러분 주역에 보시면 곤괴가 있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그게 평등한 세계로 변하기 시작한 게 1984년이래요. 그걸 이제 곤도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984년 그 무렵부터 세상이 지금까지 선천시대가 후천시대로 바뀌는데 음양이 평등해지고 갑과 을이 평등해지고 남녀가 평등해지고 이제 윗자리에 있는 분들은 권위를 내세우고 권력을 주장할 게 아니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저기 서비스를 하시는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들은 을 속에 계신대요. 지혜로운 분들은. 그리고 남녀가 평등한 시대가 왔다.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이 1983년에 입적하셨는데 1984년 내년 갑자년부터는 세상이 바뀔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4년부터 그때부터 전 세계는 민주화가 됐고요. 여성 평등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산과 물의 세팅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와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순수국이 아닌 역수국이 개발됐다. 여러분 이게 물이 말이죠. 물이 이렇게 서북쪽으로 흘러가는 곳. 이 밑에 지역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물이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쪽 밑에가 전 지구가 다 개발이 됐습니다. 1984년부터. 역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강남 개발이 이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북한은 어떤가요? 물이 서북쪽으로 흐르는 밑에 큰 도시가 있어요? 북한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 앞으로 점점 경제가 더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게 없답니다. 점점 우리가 이 강남을 개발한 게 아주 큰 어떤 그런 행운이었다고 보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수가 발달한 곳은 전 세계 어디가 있을까요? 이 라인강이죠. 라인강이 서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스위스, 프랑스, 독일, 뭐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가 앞으로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아직 발전하고 있느냐? 이게 라인강이 이제 역수국에 있어서 그렇다. 이런 겁니다. 역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의 역수로 흐르는 게 한강 말고 또 하나 있죠. 이 금강이에요. 금강이 서북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조건이 지금 계룡산 쪽으로 다 갖춰져 있다. 요 안에가 제가 이거 BTN가 가서 촬영할 때 제가 직접 찍은 이 쪽인데 이 안이 말이죠.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명산 대천을 많이 다녀보시면 그 명당 보시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쫙 감아 있잖아요. 이 900만 평이 비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계룡대 3군 사령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계룡산 위에 봉황이 한 마리 있어서 임금 제자처럼 제자 형태를 딱 하고 이거를 지금 몇백 년을 기다려오고 있다. 여러분 이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타너 스님과 계룡산이라는. 타너 스님 뭐라고 했냐면 조선은 유교가 되면서 부처바위인 불암산이 도성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미래의 미래의 도읍인 계룡산에는 부처바위가 그 도읍 안에 들어있다. 그게 여러분 분암리입니다. 분암리. 불암리예요. 원래 불암리. 여기 분암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딱 가시면 삼군 사령부 있는 딱 크기가 분암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타너스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교 선비는 유성은 저 바깥으로 쫓겨나 있다. 대전 유성이죠. 유교 할 때 유자에 성과 갈 때 성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선과 뒤에 계룡산의 형국이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후천 시대가 오고 계룡산이 개발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다? 불법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 불교는 망해도 불법은 사라지지 않은 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너도 나도 모르게 지금 다 명상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명상을 하는 시대가 왔다.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가 왔다는 게 바로 이런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가 있고 성산이 있는데 여러분 만공스님 법어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부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째 도사, 스승이 있어야 된다. 둘째 도량이 좋아야 된다. 그죠? 셋째 도반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도반이 옆에 많이 있어도 땅이 나쁘면 다 존다. 맞죠? 이 땅을 이렇게 중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대종고 서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5종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불법이 흥하려면 5가지 인연이 있어야 된대요. 토지연. 일단 땅이 좋아야 된대요. 좋은 땅에서 왕대밭에 왕대 난답니다. 두 번째, 외호연이 있어야 된대요. 뭐 시장이나 군수나 이래 가지고 바깥에서 도와주는 이런 인연이 있어야 된다. 반면에 납자연, 수행 정진하는 도반들이 있어야 된다. 도연, 진리를 목적으로 해서 성불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월련,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대종고 서장, 하도 참선하는 대종고 서장에도 첫 번째를 토지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털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정멸복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명당은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잠을 적게 자도 되고 용맹정진해도 기운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명당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했고요. 한국 풍수지리의 비조가 도성국사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율사, 진표율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이 명당을 잡아가지고 성산을 만들어서 수행하시고 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게 만들어놨다. 오대산 정멸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의주 자리에 있어요. 암행어사 박문수가 명당을 잘 봤답니다. 유교 선비답게 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내 이제 알았다. 야, 이거 중들이 이거 왜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지를. 저거 조상들을 이렇게 명당에 써놓으니까 이랬구나. 완전히 유교 그 선비 스타일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명당이니까. 이 오대산 정멸보궁은 1년에 한 번은 가셔야 된다. 이 지금 이 모든 산이 이 용의 여의주를 향해서 오는 이런 명당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대산 정멸보궁은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을 통틀어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명당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순이라 그래서 이렇게 앞에 여러분 앞에 입술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예, 앞부분에 이렇게 전순이 쭉 나와 있고 빨갛게 돼 있는 데가 정멸보궁입니다. 멋있죠? 맨 밑에가 상원산. 그죠? 여기 뭔가 좀 느낌이 오십니까? 모든 오대산? 산이 여기를 거기 구분하고 어디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갔던데? 이런 응? 곳에 우리가 가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봉정암입니다. 여기 이 봉정암 사리탑 있죠? 여러분 봉정암 가시면 어디 딱 일단 한번 가야 됩니까?
사리탑 앞에 한번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리탑 앞에 딱 가서 절을 한번 하시고 명상을 꼭 하세요. 요 앞에 요렇게 이게 딱 넓은 공간이 있잖아. 탑 앞에 그죠? 여기를 꼭 한번 가셔라. 근데 여기가 이제 법흥사 정멸보궁이에요. 여기 요 밑에. 근데 요 위에가 정멸보궁인데 요 위에죠. 요렇게. 여러분 영월에 있는 이 정멸보궁은 어디 있습니까? 주천면에 있어요. 여러분 주천이 뭔지 아세요? 도교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불교가 불교만 아시면 안 돼요. 한국학 전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도교에서는 주천이라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인도의 차크라 아시죠? 단전, 세븐 차크라 그죠? 차크라가 있고 쿤달리니가 있고 나디가 있고 이렇게 기운 도는 거 있죠. 이거를 뒤로 이렇게 몸 뒤로 기운이 돌아가서 한 바퀴 삑 돌아서 하단전까지 한 번 내려온 걸 주천이라 그래요. 한 번 하늘을 한 번 일주했다고. 그걸 추천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계속 추천을 하면 뭡니까? 단전이 개발돼 가지고 차크라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걸 독에서는 주천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주천면이 세 군데 있어요. 영월에 있고 남원에 있고 진안에 있어요. 여기에 가면 완전히 산이 빽 돌아가지고 정진하기 좋은 곳이 있어요. 영월의 사자산 법흥사 정멸보궁은 영월의 주천면에 있어요. 근데 도교에 가시면 가장 이상형이 뭡니까? 무릉도원.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천면 옆에는 항상 무릉도원리가 있거나 무릉리가 있거나 뭐 무릉면이 있거나 이래요. 우리나라 지명이 벌써 다 비밀을 누설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지명 이름을 다 도로명으로 바꾼 거는 이건 미스예요. 전부 다 불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웃 종교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이름만 봐도 우리나라 땅을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주천면은 이런 곳이다. 법흥사 정멸보궁은 이런 곳이다. 여기는 양산 통도사 정멸보궁입니다. 이걸 영축산이라 그래요. 독수리죠, 그죠? 산 전체가 독수리입니다. 아세요? 산 전체가 독수리예요. 산 전체가 독수리가 날개를 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 영축산 가보셨어요? 산 위에 이렇게 바위 있죠, 그죠? 이게 독수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에게 이렇게 작다고? 우리나라 영축산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인도의 영축산은 위대한 게 뭡니까? 얼마짜리요? 평지 돌출했어요. 평지에 갑자기 그런 영험한 산이 나온 거예요. 기억이 그걸 안 나. 영축산이라고 영산당시 수불부초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신비스러운 독수리 모양이 산 정상부에 이렇게 조그맣게 바위가 있는데 이래서 계속 영축산인데 쓰기는 어렵지 우리나라 않을 거거든. 영축산 작년에 이 했으니까. 통도사 있는 곳은 이곳이 이렇게 산 전체가 독수리더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통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통일이 언제 됩니까? 통일이 언제 되나요? 저한테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요? 대답합니다. 성경에 이- 보면 예수가 밤에 도둑 들듯이 온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밤에 도둑 들듯이 온다. 슬그머니 온다. 언젠가 온다. 반드시 올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해암 큰 스님을 시봉을 했는데 제 10대 종정하셨던 55년 장자부라 하셨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스님이 그러셨어요. 요즘 스님들 복이 없어. 예, 금강산 같은데 한번 앉아보지 못하지 않소. 음. 이런 데에 가서 정지를 한번 하면 세상이 열린답니다. 여기가 지금 금강산 위에 있는 금강산 맨 정상 봉우리 이름 뭡니까? 비로봉. 비로봉이 어디 겁니까? 화엄경에 있죠. 오대산도 비로봉. 소백상도 비로봉. 그래서 이 비로봉이라고 하는 건 화엄의 저기고 딱 내려와서 팔부능선에 딱 마하연 선원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폐허가 돼 있는데 거의 봉암사 수준의 큰 선방이 마하연에 있어서 현대에 마하연에서 정진 안 하신 큰 스님이 안 계셨다. 큰 스님들 한 번씩 여기서 전부 다 정진을 하셨다. 그래서 묘향산 보현사 같은 거, 금강산 이 마하연 같은 거 이런 곳들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럼 정진을 못 할 수 있을까? 가요. 앞으로 요거는 그럼 좋지 독경 뭐 가서 않겠느냐 그리든지 그런 아니면 생각이 또 듭니다. 하루 또 그다음에 하셔도 되고 여기가
선생님 한 판에 10개 정도 추가를 해드릴게요. 마여 있다면 그 가는 남쪽에는 사람이 배경서 문함이 예. 있다는 거예요. 한 10장 10명이에요. 이게 예, 여기 우선 한 서홍스님 10개 정도 계셨던 해드릴게요. 서홍스님 계셨던 어, 백양석 이게 문함.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 그다음에 왜 여기는 바가지 예전에 그렇게 사진이지만 지금도 그래도 그치? 남아 있죠. 그치? 아니, 여기는 그러면 대대로 말이죠. 큰 스님들이 나셨어요. 향곡 스님의 스승이었던 운봉선사가 여기서 정진하시다가 예. 스님이 문을 열면서 화두가 타파돼서 도인이 되셨다. 여러분 승가사 가보셨어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 북악정에서 북악산 북악정에서 찍은 사진인데 맨 뒤에 사무바이가 있고 딱 밑에 탑 있는데 여기 승가봉이 있죠. 그래서 승가사 그래서 있죠. 빨리 됐다. 가 아주 명당으로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주변에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서울을 수도하는 사찰이 있어요. 북쪽에 승가사, 동쪽에 불암사, 남쪽에 안양의 삼막사, 그러니까 이게 서쪽에 북한산 진관사. 이 네 군데는 조선에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4대 동서남북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참배하세요. 아주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외국인들이 오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제 포교사 여러분들이 가장 하셔야 될 일은 한국을 가장 잘 아셔야 된다. 한국 불교의 최고의 지성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남해 보리암입니다. 남해 보리암이 전부 바위로 돼 있는데도 전부 다 혈맥이다. 풍수 이론에 정확하게 맞고요. 남해 보리암에 가시면 해수관음 있죠. 해수관음 앞에서는 무조건 참선을 한번 하셔라. 여러분 태조 이성계가 남해 보리암에 가서 백일기도 하신 거 아세요? 내가 여기 가서 소원이 성취되면 이 남해를 그냥 비단으로 내가 가지고 그냥 덮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근데 자기가 국왕이 됐어요. 어떡합니까? 이름을 비단금자 금산으로 했어요. 그래서 금산보리암입니다. 다 덮어줄 수는 없고 설마 했는데 진짜 소원이 성취돼가지고 남해 보리암이 비단으로 덮었다. 금산보리암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기도 법력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이론을 저는 앞으로 화엄학으로 가지고 이론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화엄학에는 여러분, 자, 스님, 불법에는 좋은 거 나쁜 거가 없고 불사선 불사가 아닙니까? 명당 따로 있고 나쁜 땅 따로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명당이지. 멋진 말이죠. 근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 보십시오. 차별지가 있고 근본지가 있어요. 여러분,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어요. 이게 불법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법신으로 말하는 비로자나 법신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맞죠? 그러나 여기 차별지로 말하자면 여기 수백 명, 수십 명의 화신불이 계신 거예요. 다 달라요. 한 명도 같은 분이 없어요. 법신의 자리에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근데 차별지에 볼 때는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이문을 일심으로 회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본지는 근본지대로 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래 부처입니다. 여러분이 본래 성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가지십시오 하는 것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이 다르고 전생 살아오신 것이 다르고 자기의 기질이 다르니 불교가 해야 될 일, 큰 스님이 해야 될 일,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차별지에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평등하게 쓰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어요. 차별제에 의해서. 그러면 그 좋은 땅을 어떻게 많은 대중이 함께 쓰실 수 있게 해드리느냐가 최고 관건 아니겠어요. 그게 다시 근본지로 돌리는 이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채와 용이 있고 이 진여와 생멸이 있고 진공과 묘유가 있다면 색이 있고 공이 있다면 이 세계 차별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차별은 차별이 어쩔 수 없지 뭐 업대로 해라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드신 분들도 다시 제기를 해서 정말 좋은 이 차별의 세계에서 평등의 세계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보영보살행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한국의 불교 풍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불교 풍수는 이 차별지의 극치다. 화엄에 입각해서 아시겠죠?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화엄 공부하고 타노스님 연구해 보니 한국의 풍수를 이렇게 봐야지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면 안 된다.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혈혈단신으로
참선하시고 안목이 열려셔서 법안 불안을 갖추신 분들이 땅이 보이셔가지고 명당을 다 찾아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좋은 불사를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풍수의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공덕을 짓지 않은 사람은 명당을 가질 수 없다. 힘들더라도 열심히 잘 살고 노력하고 수행하시고 그런 좋은 선행을 베푼 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이 내려다 주는 선물이 바로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덕을 짓지 않으면 절대로 명당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으셔가지고 이 생에 불법을 만나서 이 좋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그 도량들을 천년고찰의 명당 이 도량들을 내 집 드나들듯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못 만나니 산에만 가면 절이 있거든. 외국에만 나가셔야 되는 거라 다른 종교를 가지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한국 불교가 해야 될 일은 불교냐 다른 종교냐를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찰은 템플스테이를 하고 명상센터를 열면 종교하고 상관없이 다 받아줘야 돼. 그래서 한국인 누구라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더라도 이 좋은 곳에 가서 명상을 한번 해봐라. 이게 우리 땅의 한국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자산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저기 우리 땅이 사막이면 어떡하겠어요? 맞죠? 제가 우리나라가 한국 땅이 전 세계 단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단전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런 데는 마치 인중 이런 데는 좁아요. 명당은 땅이 좁습니다. 넓은 땅이 좋은 게 아니요. 좁은 땅이 여러분 오대산 정멸보궁이 몇 평 됩니까? 명당은 좁아요. 그 명당이라고 하는 꽃의 수술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백리, 수천리 산맥이 내려와서 겹겹이 잎이 감아가지고 안에 수술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알짜배기 땅이거든요. 이 일본이 우리 땅을 가지려고 아주 그냥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파묘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풍수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아세요? 동남아에 1등 했대요. 저 우리가 미신이라고 한 건데 좀 전 세계 막 이게 이걸 보고 있으면 한국인한테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파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1등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건 미신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전 세계는 이제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예, 1,000만 관객이 들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저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날 때 좀 봐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에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파묘를. 이 지금 김고은의 이 장면이 여기 태백산에 산신제 지내던 실제 무속인 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 영화에 담았다 합디다. 여기 보시면 제가 파묘 관람 후기는 이래요. 지금까지 지은 풍수지리 영화 가운데 가장 잘 만든 영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문제점을 가져야 된다. 여기 여러분 호랑이라는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가 호랑이의 형국을 가졌다. 맹호론을 가졌다. 여러분 저기 이중환의 택미지라는 책 이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실학의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라는 책이 있었다. 우리나라 땅 전체를 연구한 거죠. 근데 이중환의 택리지마저도 한국 땅의 형국을 노인이 중국을 향해서 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대주의, 소중화주의에 빠져 있는지 실학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저기 뭐 이렇게 수락의 대가로는 격암남사고라고 있어요. 격암육을 남사고라는 분이 그렇게 땅을 잘 보는데 아버지 묘를 9번 이장했대요. 10번째 이장했는데도 해놓고 나면 명당이 아니고 해놓고 나면 명당이 아니고 해가지고 알아차리고 우리 아버지가 복이 없거나 내가 복이 없으니 안 되는구나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털을 잘 받는 사람이 도성국사가 예전에 어머니를 명당에 썼겠죠. 명당에 썼는데 천파를 입었다 그래요. 태풍이 불었는지 홍수가 졌는지 묘가 파헤쳐졌어요. 도성국사가. 그래서 도성국사는 딱 한 번에 아하 우린 그런 복이 없구나. 바로 이장 안 했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도인과 세속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격암남사고가 그렇게 땅을 잘 봤는데 자기 부모님 아버지는 못 썼으나 격암남사고가 처음으로 우리 땅은 호랑이의 형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격암남사고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 땅을
토끼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우리 백두산 쪽으로 쭉 가는 토끼라 그랬어요. 아무나 잡아먹어도 되는.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곡했어요. 그래서 육당 최남선생이 우리나라는 맹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포항 구룡포에 가면 호미곶이라고 있죠. 호미곶이 뭡니까? 호랑이 꼬리. 맞죠? 그 벌써 그런 지명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호랑이 꼬리라고 이렇게 해서 호미곶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맞아요? 우리나라 막 외국에 가서 막 그냥 핥히고 막 이걸 좋아하나요? 우리 평화의 민족 아닙니까? 문화 예술의 민족이고, 여러분 이번에 박물관에 가서 보셨어요? 백제 관음 불보상 그 미소를 보셨나요? 호랑이가 그런 걸 만들고 있나?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학계에 지금 의문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불교계를 대표해서 파묘라고 하는 영화에 담긴 이 호랑이 맹호론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인식되고 있는 거지만, 이건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책도 쓰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백두대간에 쇠말뚝을 받고 일제가 우리의 길을 끌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영화의 모티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반도의 중심이 여기 고성군 주광면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영화에 잠깐 등장하는데 들으셨어요? 주광면이라고. 여러분 제가 주광면에서 군생활 했어요. 바로 들었어요. 제가 그게 어딘지 알아요. 근데 여기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건데 여기 지금 이게 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요런 영화 장면, 이게 강원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혈맥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요 지금 포스터 보면 이제 아시겠죠? 우리나라 그 지도죠. 맞죠? 그게 이제 최민식이 해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요 중간에 있는 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맞죠? 전체 혈맥 이어전.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낭림산맥, 마식명산맥 그거 외운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시죠? 이거 일제 식민지 교육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산맥으로 뚝뚝뚝뚝 잘라져 가지고 우리나라 땅이 하나의 맥이 아닌 거라. 맞죠? 그러니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당연히 분열돼 있고, 한국은 늘 싸우고, 이거는 한국이라고 하는 땅은 당연히 분열돼 있어야 되고, 화합이 안 되니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일본의 식민지 사관이 입각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받는데, 원래 산경표라는 우리 원래 책에도 백두대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산경표라는 책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산이 모두 게 족보책으로 돼 있어요. 산을 쭉 쫓아 올라가면 마지막에 다 최고의 할아버지가 조상이 백두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아시죠? 무슨 파에 무슨 쭉 올라가면 시조가 누구고, 이렇게 산경표라는 책에 보면 백두대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땅은 하나의 땅이 돼 있어요.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간 게 백두산 가려고 중국을 한번 갔죠. 출가하고 나서 가보고 알았습니다. 이 백두산은 이육사의 광야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하늘의 문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풀도 나지 않고 생명체도 없던 그 시원에서부터 쭉 인류가 이 발전되어 나온 과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백두산이었어요. 기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저기 김정은이 한 번씩 백두산에 가가지고 백마 타고 왜 저러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세다는 미국하고 미사일로 한판 붙어보자고 왜 저러는지, 그리고 우리는 물과 공기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막 저렇게 신년 대담이 막 그렇던데, 그런 정신이 한번 해보자는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백두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백두대간의 힘이 이렇게 전부 다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두대간에 대한 이 애정이 여러분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평양과 서울의 통일이 아니라 금강산과 설악산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 척추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백두산 천지인데요. 신비하지 않아요? 2,700m 넘는 곳에 저런 호수가 있다. 칼데라 호수가 있다. 신비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본 같은 나라는 상상을 하지 못한다. 땅 밑에 저렇게 땅에 엄청난 화강암 덩어리들이 저렇게 있는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바위가 왜 기가 좋습니까? 거기에 있는 철분이 우리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같이 작용을 해요. 피가 흐를 때 헤모글로빈이 같이 흘러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늘 살지는 못해도
스님들이 계신 좋은 산의 수행처에는 바위 있는 곳에 법당이 지어지고 했는 곳에는 한번 가서 기도를 하시면 이 혈액이 다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맑은 기운이 되고 사람이 맑아지는 거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신경 그 건축학에서 다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이게 호미곶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 알고 갑시다. 파묘라는 영화에 보면 이 모든 세팅을 했는 일본인을 무라야마 이 준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제가 요 자리에 이제 뭘 혈맥을 끊기 위해서 한다는 게 파묘 영화의 모티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일제 시대 때 이게 창경궁입니다. 실제로 그래 했느냐 안 했느냐. 창경궁 뒤에 이렇게 해서 정조 임금이 어머니인 해경궁 홍 씨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준 건물 있는 자리를 다 없애고 일제가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놀았어요. 여기가 아주 좋은 땅인데 지금 가면 비어져 있어요.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서울 와가지고 창경원에 갔는 기억이 있는데 창경원 여기 여러분 케이블카 있었고 청룡열차 있었고 뱀 있는 동물원 식물원 있고 이랬어요. 우리나라 궁궐을 이렇게 능멸했습니다. 일제가.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창경궁이 경복궁보다 훨씬 좋은 명당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그나마 유지가 됐고 임진왜란 이후로 경복궁은 쓰지도 않았고요. 이 창경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창경궁을 이렇게 해서 일제는 우리 땅에 대해서 이렇게 능멸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자리인데 지금 여기 비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정조 임금의 자경전 같은 거 왜 복원 안 합니까?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 가셔가지고 한번 앉아 보실 수도 있고 뭐 기도를 하셔도 좋고 이런 곳을 좀 복원해서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일제가 너무 좋은 자리라서 자기네들 연애 자리로 만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제가 이 영화 장면인데 중간에 찾았어요. 여기에 보시면 요 빨갛게 칠해놓은 거 여기에 보면 촌산 지순이라고 나와요. 무라야마 지준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의 풍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를 전부 다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좀 현대 책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 조선의 귀신 연구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 동경 제국대학 나와가지고 대단한 사회학자로 우리나라를 전체를 연구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쓴 책 내용 전체입니다. 엄청나게 연구했죠. 우리나라 무속부터 시대에서 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식민지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던 그 조사가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는데 이 사람이 조선의 풍수라는 걸 쓰기 시작한 건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이름이 무라야마 지준이나 준지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막 자손들이 소송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감독 이름을 바꿔놨어요. 근데 앞에 여기 보시면 이 영화에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찾았죠. 근데 여기에 되게 재미난 게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연구했는데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이 대외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희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을 연구했는데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타민족은 모두 재력도 많고 세력도 갖고 있으며 약육강식을 감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는 평화를 지향하는 본래대로의 순연한 도덕력으로 세계가 건설돼서 최후의 심판을 내릴 때 조선이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의 최고자로 우대를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무라야마 준지가 무라야마 지준이 이 사람이 무라야마 지준이 이 내용은 조선 총독부의 대외비였어요. 바깥으로 안 하고 자기네들 식민지의 어떤 그 교육으로 쓸 내용만 뽑았는데 이 사람이 돌아다녀 보니까 조선인은 평화를 사랑하더라고. 한국인들은 뭔가 세상이 바뀌면 한국인이 최고의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이런 거 아주 특별한 자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보면 한국인은 마음이 느긋하더라. 이 식민지 국가의 국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느긋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하고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런 풍류가 있더라. 이런 말을 막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넘어가시면 이제 파묘에 있는 나오는 내용 가운데 영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명당을 다 써가지고 별로 없다. 천만의 말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좋은 명당을 아직까지도 다 못 썼어요. 여러분 정감록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속리산 밑에 여러분 우복동이 있대요. 우복동을 찾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우복동에 10만 석굴이 난대요. 삼성그룹이 하나 나온 거지. 그런 땅이 아직까지 많이 비어 있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밝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 뭐 망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래 세계는 한국에게 열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에 이제 일본이 여기에 보면 영화에 보면 뭐 장군 나오잖아요. 그 모든 모티브가 임진왜란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에 서군이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아들 히데요리가 즉위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 임진왜란 때 왔던 장군들이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치죠. 치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등극이 되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까지 가서 일본 장군을 잡으려고 했는 게 가또 그 코니시 유키나와하고 시마지 요시히로입니다. 시마지 요시히로가 그 노량이라는 영화에 백윤식 배우가 연기했던 그 유일한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 해군을 이겼던 이순신 장군이 참전하지 않았을 때 12척만 남기고 다 몰살시켰던 일본 장군이 시마즈 요시히로예요. 이 사람이 살아 돌아가면서 물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지긴 했으나 마지막에 나중에 메이지 유신 이후로 우리 땅을 침범해 들어올 때 이 시마즈 요시히로가 살았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막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을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에 있었던 사람이 아베입니다. 아베. 그러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이 왜 끝까지 여기를 척결해야 된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근대까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 이런 모티브가 있는데 재미난 건 마지막에 동전을 던지죠. 그죠? 최민식이 이게 묘에 동전을 던지는데 100원짜리를 던지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10원짜리 던진대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를 베이스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런 걸 좀 아셔야 된다. 우리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우리나라 일본인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이런 내용들도 아셔야 되겠다. 제가 하버드 옌칭 도서관을 가보니까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제가 옛날에 중국학 할 때 최고의 메카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옌칭 도서관입니다. 북경 도서관.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 명나라의 유명한 동기창이라고 하는 명필에 글씨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오른쪽으로 커브를 딱 트니까 대동여지도가 딱 있었거든요. 일본 건 없고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 중국을 상징하는 동기창의 명필 글씨가 딱 있고 오른쪽에 트니까 대동여지도가 딱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땅은 백두대간은 세계 단정이라고 제가 이거 한국학 에세이에 썼어요. 우리 땅이 왜 호랑이여야 하냐? 우리 땅은 선승단자형이다. 스님이 참선하고 백두산의 이 백회에서 기운이 쭉 척추를 타고 내려가서 속리산 쪽에서 이렇게 한번 휘어져 가지고 하단전 지리산을 거쳐서 쭉 올라오는 자리가 미륵이 하생하신다는 김제 모악산이고 금산사고 더 올라오면 계룡산이고 그래서 우리 땅이 이렇게 돼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있는 정진하는 우리 수행자가 공부가 다 돼서 부처님 불상에 이 광배가 이렇게 열려서 오라가 이렇게 열리면 만주 땅까지 다 우리 땅이었던 광개토 대왕의 그 땅까지가 열린다. 광배로 열린다. 이게 저의 이론입니다. 왜 우리 땅이 동물이어야 합니까? 예? 우리 전부 다 아주 전부 풍수의 형세론에 뭐 선승단자형도 있고 장군대자형도 있고 선인무수형도 있고 무수한
이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많은데 왜 우리가 동물로 표현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문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왜 다른 이 공격을 하고 그런 걸로 써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이제 15년 전부터 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학 에세이를 써 가지고 지금 밀고 있는데 풍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가 뭐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걸 면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좌청룡이다. 우리 맏아들이다. 어쩔 수 없이 얘들을 봐줘야 돼. 사고 치는 맏아들이 일본이다. 우베코는 이 중국은 우리의 우베코다. 그 다음에 제주도가 아까 말하는 자유의 여신상 같은 독산이다.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안산이 인도 차이나 반도고 건너편에 있는 맞이하는 객산이 호주 대륙이다. 그 다음 외총룡 외베코가 이 유럽과 이 아메리카 대륙들이다. 우리에게도 단전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차크라는 여러 군데가 있으나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땅이 한국 땅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땅이 이제 열리고 있다. 한국의 전성기가 한 번 오면 하늘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출 것이다. 타너 스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당하고 한국 땅을 좋아해서 따라와서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해도 얻어맞기만 했지 보복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한국이 미래 세계의 전 세계의 무력이 아닌 물력으로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를 문화 용토로 만들어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질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이제 감사합니다. 중간에 10분 쉬려고 했었는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끝까지 했는데 제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종교 지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해서 이렇게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좋은 땅을 잘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땅에서 정진하고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쪽을 만들기 위해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걸 만들어서 더 이론을 정교화해서 책을 써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모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불자임을 자긍하고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의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가장 선봉에 서실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려드렸으면 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처럼 이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정혜 스님, 회장 스님을 모시고 함께 나아가시면 저도 뒤에서 응원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뒷바라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